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와 지금 부총리의 담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공동 담화에 대한 이 야권 입장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과 비슷한 말로 이 공동 담화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 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윤 대통령의 배후의 조종으로 이제 국정을 맡는 것이다. 오늘 담화 헌정질서 파괴는 또 다른 내란 행위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봐야 할 것들은 아까 송국권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일임한다. 이게 과연 유고나 사고에 있는 이 상황으로 봐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지 지금 민주당 얘기는 국무총리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네. 권한 이양이라는 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요. 헌법 위에는 없습니다. 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냔 말이죠.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예. 어제 저녁 때 밤에 탄핵 표결이 있었고 네. 그 탄핵 표결을 모면하려고 급조된 담화예요. 제가 볼 때. 그저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 네네. 대통령의 직무가 업무가 정지돼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급선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 그러면서 그저께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의 긴박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 51초짜리의 담화가 나온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서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일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야 또는 네.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든지 예. 국민들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선언적으로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 전혀 없이 우리 당에 일임한다. 임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임기를 당에다 일임하냐고요. 이건 형식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일임한다고 급박하게 모면하려고 탄핵 표결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당의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법적 검토나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법률가라고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조기 퇴진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권 전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에서는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다시 바로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이제 대통령의 탄핵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탄핵이란 거는 이미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본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자진 사퇴라든지 탄핵을 당해야지 총리가 그 권한을 이행받아서 권한 대행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네. 국정 운영을 대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하시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어서 선출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여야 대표가 모여서 비상시국 협의회라든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정 운영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이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조기 대선도 준비하는데 이 조기 대선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탄핵이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까지 폭넓게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렇게 안정된 국정 질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꾸 탄핵도 안 되고 자진 사퇴도 안 하면 이렇게 가보지도 않는 길.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둘이서 국정을 운영한다. 사실 지금 여당의 지위가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안정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봤던 일, 또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할 수 있는 선택은 하야나 탄핵 이 두 가지뿐이 없다. 나머지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서 천천히 내려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사실상 직무 배제, 직무 정지, 뭐 직무 배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실상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 여당에서도 네.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시기 문제. 예를 예.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뭐 2027년 5월 9일까지인데 네네. 하루 빠른 5월 8일에 퇴진하더라도 그 조기 퇴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대통령의 퇴진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논할 게 아니라 아. 하여튼 법에 정해진 대로 전 절차에 따라서 가본 길을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Thank you.